우리 모두 달려가자. 사법개혁, 언론개혁. 힘들다 하지만 가슴에 희망 담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너와 내가 이뤄보자. 민주의 미래는 함께 전진뿐이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한세 달려든다. 기레기도 달려든다. 거짓은 잠시뿐 정의는 살아있다. 한세 무섭더냐. 기레기가 두렵더냐. 적폐는 막아도 포기는 절대 못한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나네 또 소리 안 나. 아이 참 또 소리 안 나. 반갑습니다. 늑대개님 반갑고요. 예, 아이고 제가 이렇게 꼭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야 그래도 오늘은 다들 즐거운 날이죠. 오늘 드디어 공수처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한 가지 있죠. 정보위원회에서 상정한 건이 또 오늘 필리버스터 12시부터 끝나요. 제 뉴스 보시고 12시 땡 되면 박수 한번 치고 또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4부 5부 그래도 이제 마지막 편 6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방금 또 소젓 한 잔을 하고 왔더니 뚝 하네요. 네, 우리 그 동동단님이 우유 마신다니까 이게 서젓 드시고 오셨냐고 그래. 예, 서젓 드시고 왔습니다. 자, 그래도 스텔라님이 저 전화했겠어요. 선미 떨어져 주무시겠어요? 예, 예. 이제 6부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만 더 들어보시고 더 가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가면 되시고요.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로 또 잠이 쏟아지십니까?
예, 이제 공부라고는 좀 그러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제가 이제 역사학처럼 막 딱딱하게 막 칠판 놓고 글자 쓰면 잠이 오겠죠. 근데 가끔 오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 답도 오고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역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역사학자들과 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역사학자들이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한 번 더 자료 찾아보고 또 다시 공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아직 군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항시 이 주제로 오늘 지금 6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이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동맹이라는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동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원해서 있는 거지 이익이 없고 하면은 동맹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신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미 동맹만 바라보고 있을 건가? 그러면 북한은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북한은 그러면 어디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동맹을 맺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덜 들죠. 그래서 북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요, 북중 우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 조약,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런 우호 조약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가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급병 상황이 되면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같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중 우호조약,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 우호조약과 그러면 한미 상호 보호조약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걸. 그러면 우리하고 북한하고의 관계 조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일단 자동 개입 조합정을 한번 봅시다. 자,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시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예, 그죠? 근데 우리나라 3조에는 상위 방위조약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국은 타 당사국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우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라고 되어 있죠. 헌법상.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유효하지 않는 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들어갈지 말지 미국 대통령이 아까쯤에 90일간 자유롭게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만 그건 이제 미국 대통령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까쯤에 말한 국지전이나 이런 전쟁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은 그것은 니기들이 전쟁을 이라고 무력 충돌이라고 판단하지 마. 그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또 하나, 자, 그러면 무력 판단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자동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통령이 물론 할 수 있지만 나는 여기서 좀 애매하니 우리나라 국회, 미국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상인 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 조약에는 침략을 받았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딱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자동 개입과 유효기간은 북중 조약이 다소 유리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한미조약은 직접적인 자동 개입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의회의 의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미국 대통령 마음으로 90일간 들어오더라도 90일간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대통령 마음이죠. 미국 대통령 마음. 또 하나 너희들이 국지전이 벌어진다 해서 그 판단은 무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거죠. 미국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또 틀리다 라는 것을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다음에 유효기간을 한번 봅시다. 유효기간도 어떻게 되냐.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이상 효력은 유지된다. 지금 그러니까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비준을 하고 이미 끝났죠. 조약이 맺어졌으니까. 그래서 북중조약은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직접 개입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중국에서 전쟁이 났건 북한에서 전쟁이 났건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해요.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물론 중국이나 중국 의회나 북한의 의회는 독재니까 물론 의회는 꼭 굳이 형식적으로 와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형식적인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이미 조약이 다 완성 의회 비준을 거쳐서 조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하죠. 근데 한미 유효 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은 어떠냐. 본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무기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미국과 우리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무기한이에요. 무기한입니다. 근데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한미 상위 조약 파기한다 라고 통고하고 1년 후에는 이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 아니라 12월 크리스마스 날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미 상호 보호야 조약을 이제 종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1년 뒤에는 조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한일 조약이 지금 한일 조약이 중지가 되었다가 지금 우리가 1년마다 재협정을 했었죠. 1년마다 재협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종료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죠. 우리가 정보 공유 조약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미국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물론 전쟁은 안 나요. 전쟁은 안 나지만 우리가 미국의 한미 상호 조약을 폐기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경제권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세계 최대의 우리가 흔히 말하죠. 깡패 같은 놈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못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못 오고 저도 못 오고
이도 저도 못 오고.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폐지가 돼야 마땅하고 위헌적인 호소는 좋고 폐기가 돼야 마땅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폐기할 수 없으면 개정을 하자. 개정을. 라고라도 개정이라도 하자라고 떠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대는 과연 언제부터 형성됐냐라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최신의 공수처 1호 멧돼지 뚜파루형. 나 미치겠다. I don't know. Who are you? 누구세요? 나는 모르게 공수처님. 좀 늦었습니까? 나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군대, 옛날에 칼 들고 막 하는 전쟁 말고 그런 군대 말고요. 신식 군대는 언제부터 돼 있냐? 이모군란이 발생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모군란이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군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 구식군대, 신식군대. 그죠? 근데 구식군대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나냐면 구식군대는 옛날 칼 들고 이렇게 복장이 있잖아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신식군대, 별기군이라는 게 창설이 되어 있죠. 별기군은 누구의 사공이라고까지 말을 들었냐면 민비의 사공이라고까지 말을 들은 그런 별기군입니다. 일본식 그런 걸 받아들여서 만든 별기군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모군란이 해고된 구식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못 받았어요. 왜? 나라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왜? 민비가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다녔거든.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면 절에다가 얼마 주고 갖다. 돈도 국고에는 돈도 없는데 국고 다 퍼서 갖다 주고. 이래서 돈이 없어 국고에가. 이랬으니까 군인들 봉급마저도 못 줬어요. 그래서 쌀 반 모래 반 해갖고 주는 게 바로 이모군란이 생겼죠. 또 하나 별기군인데요. 별기군은 제가 신식군대라고 했죠. 별기군은 누구한테? 일본군의 그런 걸 받아들여서 민비의 거의 사병 수준으로 키워졌던 군대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처우가 좋아요. 월급도 좋지. 복장도 다 좋은 것만 받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결국 이모군란, 신식군대, 구식군대가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군대끼리. 그래서 거의 별기군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구식군대가. 네. 그 악이 받쳤죠. 그래서 거의 몰살을 시켜버려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 교관들마저도 다 죽여버려요. 구식군대들이. 13명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변이 돼요. 정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 또 조약이 맺어져요. 또 조약이 맺어집니다. 뭔 조약이냐? 일본 공사관인데 일본인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거기에 대한 조약을 맺어. 일본이 손해배상을 주 제약으로 하는 재물포 조약과 조일 수교 조교를 속약을 맺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조선 한반도가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돼요.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민씨 척족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민씨 척족들에 의해서. 그래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저 윤뚱장이 처앉아갖고 정치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국민의 짐당놈들이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놈들이. 아까 갑신정문 설명드렸죠. 또 그 위에 또 갑신정문이 나죠. 3.1천명. 또 3.1천하가 일어나요, 이게. 이래서 청나라가 이제 곧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똑파협정하고 좀 비교해 싶으면 제가 이제
제 방송 중에 갑심정변과 이모군란 그리고 소파협정이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이 합전에 한번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한성조약을 또 맺게 되죠. 일본에서 죽은 군인들 왜 돈을 다 우리나라가 지급을 해야 돼? 일본 군인들 죽인 것은 중국 청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배상금 지불해. 그거 돈 못 줘서 돈이 없어서 국고에가 돈이 없으니까 뭐해? 결국에는 돈을 못 주고 어떻게 해요? 할부로 끄는 듯이 줘. 할부로 끄는 대로. 할부로 나눠서 갚어. 그리고 뭘 이제 또 또 통상을 열죠. 통상을 제밀복제하고 오해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굴욕적인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과 청나라가 이제 청나라로 해서 일본군이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일본군 죽은 것에 대한 배상은 조선이 했어. 근데 조약은 누가 맺어? 일본군하고 청나라하고 맺어요. 텐진조약을 맺습니다. 텐진조약이 뭡니까? 야, 둘 다 철수해. 대신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조선에 니들이 군대들 주둔 다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들어갈 거야. 라고 하고 텐진조약을 맺죠. 텐진조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청나라 정권 대신 이홍장 그리고 일본의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동북아 세력을 균형을 맺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에요. 1885년 고정 22년에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텐진조약이 하면서 양쪽 군대가 우리나라를 떠나죠. 떠나요. 떠나니까 그때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군대로서의 자위권을 행사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관리하게 되죠.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그 위에 뭘이냐. 텐조약이 아까 말했죠. 그렇게 해서 설명이 다 됐어. 조약이.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있납니까 또? 이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이 있나죠. 동학농민혁명이. 자, 텐진조약을 좀 더 보시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과 동일한 파병권을 갖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학농민이 있는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동학농민이 있났어.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은 어째요? 동학농민한테 뒤지게 두드러 깨져버려. 정부군이. 그죠? 그래갖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그러니까 어때요? 동학농민혁명군은 국가의 전복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동학농민혁명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혁명 봉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조정하고 동학농민군 최재우하고 확약을 맺습니다. 확약을. 그게 전주확약이죠. 전주확약을 맺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겠습니다. 전주확약을 맺은 뒤에 민비가 어떻게 해요? 청나라에 또 구원을 요청해. 민비가. 그러니까 나는 명성황후라고 부른 사람들 보면 침 뱉어주고 싶어. 이 나라를 망친 게 민비예요. 민비. 청나라 군대를 또 조선의 조정에서 고종이나 민비가 텐진조약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청나라하고 일본을 불러들인다니까. 청나라를 불러들여.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러니까 청나라는 자기들이 종주국이다. 조선은 우리나라 속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일본은 네가 네 나라 어떻게 그냐? 아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청일전쟁이 나죠.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해요.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하고 또 조약을 맺는데 뭐냐?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요. 시모노세키. 개놈의 새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그럼으로써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조선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게 되고 일본이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간섭을 하게 되죠. 근데 더 웃긴 건 이제는 일본과 청나라뿐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조선이 알짜배기 땅이거든. 섬나라도 아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이게 이제 간섭을 하는 거야. 야, 니기 둘이만 조선에 갖고 주장을 해야. 아니야. 야, 우리도 조선에 대한 영향권이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강대국들 틈에 쌓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왜 조선 니기 박탈해? 나는 조선하고 그래야 할 거야. 니기들 일본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청나라는 뭡니까? 일본하고 져가지고,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 섬, 평우제도 등을 줘버려요, 일본한테. 네. 그죠? 그리고 일본 통상의 특권을 인정해버려요. 조선에서 일본 통상의 특권을 인정해버립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아까 말했죠.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그러니까 독일하고 러시아가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삼국이 일본을 조져, 인자. 야, 니기 거 아니야, 새끼야. 니기 둘만 맺은 거야. 우리하고 안 맺었어, 인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가 졸라게 미운 거야. 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일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일 전쟁이 뭡니까? 그 러시아의 지원도요, 민비가 요청한 거예요, 민비가. 민비 요청에 지원을 받은 러시아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지배욕을 러시아가 간섭을 하게 된 게 세 개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해서 합쳐서 삼국이 간섭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간파천이 되잖아요. 아간파천. 저는 이제 아간파천이라 안 하고 망명파천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김영수님이 아간파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참 아간파천을 할게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아간파천을 하죠. 그게 어디예요? 고정의 우리나라 황제가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공간으로 피난을 해요. 피난. 망명을 해요. 망명. 내가 죽을까마.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러시아 공간으로 안 가죠. 처음에는 미국 공간으로 가려고 그랬어. 미국 공간으로. 근데 가다가 탈로 나버려. 그래갖고 못 가. 그래갖고 결국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가요. 그게 아간파천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뿔딱지가 난 거지. 아이 씨발 조선을 묵으려겠는데. 아이 욕을 하면 안 돼. 아이 니미럴도 욕이구나. 아이 걔도 욕이구나. 아무튼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데 러시아 이놈들이 딴지를 거네. 그래, 야이씨, 내가 청나라도 이긴데 니 끼를 못 이겨야. 야이씨, 한번 붙어. 해갖고 조선 땅에서 또 러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러일 전쟁이. 이게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문다니까. 격투기장에 링이 되어버려요. 링.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민비라는 그 못된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응? 명성황후라고요. 그래서 아까 독립운동,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렇게 동학농민도요. 이거 보세요. 동학농민층에서 사용한 척괴양창의라고 있습니다. 예. 일본 세력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의를 내세운다라는 깃발입니다. 조선의 국모요. 아니 제가 다른 건 몰라요. 일본 낭인들이 들어와서 민비를 죽인 거, 그것에 대한 민비가 죽어서 서글픈 게 아니라요. 하다못해 아무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썩을 놈, 죽일 놈이라도 내 새끼인데 그 새끼가 아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놈 새끼,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동네 꼬마이들한테 맞고 와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새끼가 아주 왼수 같은 놈 새끼, 아주 저 새끼 말도 안 듣고 때려 죽이고 싶어. 그냥 놈 새끼
자식놈이라 새끼 때려 주기도 못하고 환장해 죽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 동네 이 새끼들한테 맞고 와봐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열이 왔지. 우리 집 똥개 강아지 조승동이 있어. 세 마리가 어디 나갔는데 어떤 개한테 물에 뜯겨 갖고 와. 그러면 어째요? 하물며 우리 집 똥개 새끼도 노무집 개한테 물려갖고 오면 열받은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싫다는 거예요. 일본 낭인들이 감히 우리나라 궁궐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왕비를 죽이고 시해했다는 것이 나는 싫은 거예요. 왕비가 죽었다고 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짓거리를 했던 쪽발이 새끼들이 싫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민비가 싫어요. 죽도록 싫어. 하지만 일본인 손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민비를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요, 이제 처음에 민비가 간택돼서 왔을 때는 제가 민비 그때는 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비가 민씨 척쪽의 집안의 딸이었어요. 민씨 쪽의 딸이었는데 아주 보이지도 않은 민씨 집안 쪽의 양반가, 아주 배골골 살던 민씨 양반가의 딸입니다. 딸. 근데 형제간도 없어 딸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민씨를 궁궐로 흥선대원이 며느리로 삼아서 데리고 들어와요. 예, 며느리로 삼아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민씨 족들이 이렇게 들어왔어도 며느리 대접을 안 했겠죠. 흥선대원은 성격에 며느리 대접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왕비로 앉혀놓고 왕비 대접도 안 해주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정확히 개보도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조선 말기에 왕가들의 전부 다 와이프들이 민씨였어요. 민씨. 거의 다 민씨였어요. 민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친혼이 근친혼. 예. 근친혼이에요. 예. 그래서 민씨가 애를 셋을 낳았죠. 한 명은 죽어버리고, 또 한 명은 둘째는 똥꼬가 막혀서 기형하러 나오죠. 근데 그 양이가 그냥 칼대 갖고 똥꼬만 만들어주면 삽니다 했는데 대웅군이 어디 왕이 되실 몸한테 칼을 대냐고 그러고 반대했다고 그러죠. 그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칼을 못 대고 결국 똥을 못 싸서 죽어. 똥을 못 싸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근친혼의 폐해야. 그래서 세 번째 낳은 게 선조죠, 선조. 근데 선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명하고 특이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딘가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부조건 왕이었죠. 예. 그래서 일본이 고종을 패하고 선조를 세운 거죠. 왜? 다루기가 쉬우니까. 다루기가 쉬우니까. 역사가 그런 겁니다. 역사가. 자꾸 엄한 데로 빠지네요. 자, 동학농민. 자, 동학농민운동에 폐정개혁안 12개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4대 명의가 있고 폐정개혁 12개가 있는데 왜 제가 동학농민을 왜 민비가 청나라 일본 군대를 들이지 말아야 됐어야 하냐면요. 동학농민혁명군은요. 국가를 정복을 하려고 농민혁명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농민군의 4대 명의가 뭐냐. 1번,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마라. 즉,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고 그 집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집에 소돼지나 키우면 그런 놈들 잡아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물건을 해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충과형, 충과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 알아. 충과효를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세 번째, 4대 명입니다. 외왕을 충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외국과 외와 양놈들을 충멸, 쫓아내고 성군의 도를 간을 길을 깨끗이 하자. 일본 오랑캐 몰아내고 나라 정치를 바로잡자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위를 멸하라.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권세가들, 세도가들, 양만 세도가들을 없애자 이 말이야. 귀족들을 모두 제거해라. 그래 왕이 제대로 정치를 알 수 있게끔 왕을 보위해야 된다라는 거죠. 군주를 바꾸자는 개혁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폐정개혁안을 보시면 폐정개혁하시 화장실 갔다 오세요. 폐정개혁안을 보시면 도인과 정부 사이에 숙혈을 탕척하고 서정을 협력할 것. 2번 탕관오래는 그 죄목을 사득게 일일이 엄징할 것. 엄히 증거라 해가지고. 세 번째, 황폐한 부호배를 엄정할 것. 횡포한 부호배. 그러니까 횡포하다는 그 부잣집 그 부자들 있잖아요. 그 돈 있다고 막 횡포를 부리는 놈들 엄히 징할 것, 징벌할 것. 그리고 불량한 유림과 양만배는 못된 버릇을 집중할 것. 그러니까 불량한 유림, 그 유림이 얼마나 자, 대웅근이 하는 것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잘한 것 중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림을 다, 사당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개혁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양반배 못된 벌을 징계했고. 5번째, 노비 문세를 불태워버릴 것. 왜? 남북 2차 대전 때 노예전쟁 했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자, 노비 문태는 없애볼 것. 6번, 다 읽으려니 숨이 차네. 7번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머리에 쓰는 평양 립은 벗어버릴 것. 그리고 7번째, 네, 서운철배죠. 네, 서운철배. 제가 사원이 아니라 서원이라고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영환 씨가 이렇게 가끔 지적해 주셔서 재빨리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서원이라 사원이라고도 꼭 틀린데. 자, 7번째는 청춘 과부의 개가를 허용할 것. 허락할 것. 그러니까 시집 갔는데 시집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조선시대에는 감히 재가를 꿈도 못 쥐고 독수공방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죠? 그걸 개가를 허락할 것. 그리고 8번째, 무명 잡세는 일체 거들이지 말 것. 그러니까 뭐냐? 7번이 좋아요, 선미따로님. 미치겠다 내가. 8번도 좋아요. 이름 없는 씨알데없는 이름만 가진 그런 잡다한 세금은 절대 걷지 말아라. 뭐 명목으로 다 잡고 이세 저세 뭐 담장 넘은 세 뭐 똥 싸는 세 오줌 싸는 세 문 열고 들어오는 세 이런 세 걷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그러니까 관리 채용하면 쉽게 말하면 그 요즘에 매간매석 도인놈들 관리 쓰고 그래도 있는 놈들 집안 자식들 관리로 쓰는 거 그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인재를 등용할 때 지금 엄청 좋습니다. 이게 동학농민혁명의 그 폐정개혁 아니라 그 12개를 없애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외화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외놈하고 간통. 어디 씨를 외종자고 뿌리냐. 지금 시종자들 많이 쳐. 개시종자들. 거기에서 여기 말한 겁니다. 외화 간통한 자는 엄징할 것. 예. 그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공사체를 만원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예.
기존에 있는 거 없애라 이 말이죠. 12번째,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12번째, 토지는 평균적으로 분작할 것. 다 나눠라. 나눠서 가라. 인동초님 전리세요? 이제 한 15분 남았습니다. 15분만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은 사실 이제 민씨 정권에서 청나라 군대를 그 민씨 정권이 이렇게 번갈아 끌어들이면서 결국 이제 농학농민은 진압이 됐지만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청일전쟁, 이거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목적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자, 이게 보시면 일본 제국의 군복입니다. 제가 군복을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밖에 보냐. 일본은 큰 신식군대잖아요. 그죠? 조선군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세 명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옆에는 농민군, 있고, 정규군이고, 청나라 군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정도 차이였죠. 그랬으니, 뭐, 청나라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야도 토지 김배 이상으로 삼기는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러일전쟁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러일전쟁과 쉽게 말하면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고 결국 중간에 있는 우리 조선만 서로 밀고 당기게 피 묻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러시아 군대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했던 장비고요. 왼쪽은 일본군이 했을 때 이런 제국주의 전쟁 했을 때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까지 한 조금 더 하고 이제 공부는 또 다음 해 시간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자, 테프트 카스라 미략하고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또 열받을 일이 나옵니다. 테프트 카스라 미략은요,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벌인 조약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은 일본 제국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를 먹고 저게 나는 여기서 일본이 밉다고는 안 해요. 여기서는 미국 놈들이 나는 미워. 미국이 뭘 했냐? 지기들 필리핀 먹으려고 뭐 했어요? 일본 제국이 대한 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했어요. 지기들이 뭔데 우리나라 통치하는 걸 용인하냐고. 그죠?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트 정맥.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또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 조선을 세계 열강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열강들이 우리나라 갖고 논 거야. 미국 놈 새끼들이 그랬어요. 몇 번을 배신합니까, 미국 놈들. 그래서 지금의 미국도 언제 우리나라를 배신할지 모른다. 제가 그걸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미 상호보호협정을 우리는 폐기하든지 아니면 재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카스라 탭트 제약, 한반도 강탈의 활용 점정이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게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나라가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도 군사적 독립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게 지금 현 시대의 일이고요. 포츠모스 조약도 마찬가지죠. 포츠모스 조약도. 루즈벨트 중재. 진짜. 이건 또 러일전쟁에 강화 조약이죠. 아까 그러시면 청일전쟁에 강화 조약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일본 제국이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그 땅을 안 주고 있거든요.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 그 부속 도서를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무장 지역을 하며 소호야 타타르 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일본은 지기 나라 땅이라고 돌려주라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사할린도 우리나라 거였어. 이 새끼들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니기 러시아 지금 빵빵하잖아요. 일본 야 니기들 확 이래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죠. 러시아 제국령의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게 허용한다. 동해 오츠크에 베링해. 예. 이런 것들을 그때 포츠모스 조약이 맺게 되죠. 또 이러면서 뭐냐 사할린 이남에서 북이 사할린 그 모습도 일본에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 안에 다 포함되죠. 조선에서 정치, 군사, 경제 우월권이 있으면 러시아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도 일본한테 손을 들어주는 거죠. 네. 포츠모스 조약. 조약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약속을 한번 잘못 오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이 꼴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에치스 라인.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에치스 라인은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라인으로 선을 긋습니다. 미국이 여기까지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1950년 1월 12일 날 발표된 겁니다. 에치스 라인. 우리가 전쟁이 언제 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났죠. 그리고 이 6개월 동안에 북한의 김일성은 러시아의 스탈린을 만나러 댕기고 그 다음에 중국을 만나러 댕기고 했던 거죠. 왜?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시키기 위해서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댕겼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일본만 보호하면 돼. 심세, 대만, 타이완까지 야 요건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끄져놓은 거죠. 에치스 라인.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동기. 사실 이 에치스 라인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미국이 이런 것들 모두를 다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자, 이제 여기는 에치스 라인과 텐진 조약이 이루어졌고,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의 실패, 그리고 아까쯤에 거기서 나온 에치스 라인이 또 끄지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텐진 조약은 이용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균형을 맺은 조약이고요. 이런 것까지 편전사를 쭉 보시면 이제 계속 상호 파기 조약 정식 조인까지 1953년 그리고 한미 공동국 지도 공동국 지도 도발 대비 계획, 공동 국지 도발 계획이죠. 이거 발음이 좀 띄어쓰기가 좀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까지 2013년까지 이런 계기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소파에 대한 것도 약간 나오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타국하고의 상호 방위 조약, 상호 보약 조약, 그리고 유엔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협정 체결 후라는 미래에도 약간 나오고요. 그래서 과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북미 간 대화 이런 것 관계에서도 좀 나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역사란 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이야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고 살면 이게 그냥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씨, 또라는 말은, 미국에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 우리가 하나의 애가 없으니까, 하나에 없어지니까 지금 그 하나에 없애고, 그 다음에 안전기획부 그쪽도 다 잠재웠죠. 군대, 그리고 정보기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검찰, 사법개혁 이렇게 들어가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개혁, 이렇게 또 언론개혁,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출범되고, 오늘 윤석열이가 깊이 신청했던 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 3시간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종전선언은 더 우리나라 요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반드시 폐지 돼야 되고, 아니면 다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이 재체결되든가 해야 된다. 그리고 소파 협정, 특히나 군사 작전 통제권은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한테 돌아와서 우리나라 통수권자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독립의 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죠. 저는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돼지고기 탁에다가 수육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돼지고기에다 소주 딱 더도 말고 딱, 뭐 저 혼자 마시니까 많이 먹겠습니까? 많이는 못 먹고 딱 소주 1병만 하고 자려고 그럽니다. 또 왜냐면 내일 또 아침에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법원 앞에 또 이제 오전 11시 한 20분까지 제가 또 촬영을 또 가야 돼서 딱 한 병만 더 먹으면 이제 제가 또 입나기가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딱 한 병만 하고 오늘 잘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까지 6차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상황을 봐서 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식견을 넓혀가시고 하면 좀 더 어디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알고 외치는 것과 모르고 외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기대를 하고요. 제가 지금 뭐 구독자 수는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제게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꼭 잘 챙겨 드시고 저도 많이 광고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이제 제가 술방을 한번 할까요? 음주 방송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소주 한 잔 딱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오늘 음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술 한 병 정도 먹으면 12시 반, 1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1시에 음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방할 때는 사실 이제 컴을 못 쓰니까 놔두고 예, 음주 방송도 재밌어요. 제가 소주 한 병 갖고는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소주 한 병이면 딱 기분 좋을 정도예요. 예. 소주 한 2-3병 먹어야 제가 약간 해가 좀 꼬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소주 한 병 정도는 아직은 너끈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장관 오늘까지 이렇게 6회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또 나머지 7회부터 또 다시 마무리까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회부터 10회까지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나 또 시간 되는 한 그렇게 또 다시 연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조금 이따 한 1시 정도에 한 2시 1시 정도에나 여러분 잠깐이라도 음방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쇼트의 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도대체 왜 우린 할 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안돼 올림픽 금메달 훔쳐간 비열한 도둑놈 fucking USA 힘으로 모든 걸 뺏으려 날뛰는 추악한 강도 fucking USA 부시의 망발을 들었나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북한은 전쟁 옆방 남한은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놈들 통일되면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한국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하리라 당당한 나라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녹은 네 학살을 똑똑히 기억하라 살인자 나라